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올라온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히트를 한 이유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미국 언론이 한류 기사를 쏟아내더니 그 분석이 유럽 영국으로 넘어가 BBC와 가디언지를 중심으로 한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젠 그 분석이 유럽의 독일로 넘어가 지난번 차이통의 기사와 더불어 이번에는 도이체벨레에서 한류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팝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까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한국은 넷플릭스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넘어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성공적인 문화 수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의 새 앨범이 전 세계 차트 1위에 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강렬한 팬덤 문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포함하여 2000년에 4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해 센세이션을 발생하는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며 2016년 소설 70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2020년 범죄소설 부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독일 문학상인 살인자 일기로 독일 범죄 소설상을 수상한 김영하 작가를 통해 한국 문화도 국제적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류로 번역되고 현재 한국에서 현대문화의 인기와 확산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어 용어 한류는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로 물결이 퍼졌습니다. 세계음악센터 상무이자 음악 및 음악연구소 연구 조교인 마이클 퓨어는 한류는 빠르게 중국 시장을 정복했고 업계는 항상 미국 시장을 주목했지만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힐데스하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최근 리버풀과 서울의 학자들과 함께 K-팝 팬 문화연구 프로젝트에 기여한 퓨어는 한국이 아이돌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일찍이 다른 시장과 차별화되었다고 도이치벨레에 말합니다. 한국 연예계의 3대 기업인 YG, SM, JYP는 수백 명의 젊은 연습생을 선발하여 하루 14시간 공연을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획사입니다. 2000년대 말 SM 엔터테인먼트가 결성한 그룹 소녀시대는 한국과 일본에서 큰 히트를 쳤고 2006년 YG가 결성한 보이그룹 빅뱅은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한국 음악의 주요 돌파구는 2012년 래퍼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몇 달 만에 10억 번 이상의 클릭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4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퓨어는 싸이는 K-팝의 전형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지만 언어가 더 이상 국제적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스트리밍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이러한 현상에 확실히 기여했습니다. 갑자기 음반회사는 더 이상 자신의 노래와 비디오를 재생하는 방송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퓨어는 K-팝 팬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팬 문화는 매우 참여적이고 업계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K-팝 그룹을 구성하는 기획사는 가능한 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의 밴드 멤버를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밴드는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팬들이 자신이 아이돌의 삶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마이클 퓨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판매 중인 패키지입니다. 그러나 아이돌들이 팬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이미 일부 스타들을 자살로 몰아넣은 증오심과 압력에 직면합니다. 음악과 비디오의 높은 제작품들도 성공에 기여합니다. 마이클 퓨어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K-팝의 모습은 어쩐지 새롭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것이 있다고 마이클 잭슨이 테이크 덱과 같은 보이밴드의 세련된 안무에 미친 영향을 지적합니다. K-팝 밴드는 미국 팝스타를 충분히 경험했고 새롭고 흥미롭지만 동시에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징어 게임도 기존의 비주얼 스타일을 새롭게 합니다. 시리즈의 다채로운 미학은 비디오 게임에 익숙한 젊은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3G의 경비원들이 착용하는 기호는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게이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은 이번 3G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퓨어는 빈곤, 헛슬 문화, 빈부격차의 증가를 포함하여 시리즈에서 다루어진 문화는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성공적인 영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이 가장 두드러진 예인 것과 같이 오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허구의 세계를 넘어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물도 없이 비좁은 환경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가난한 가족처럼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OECD에 따르면 5,200만 인구 중 약 15%가 평균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빈곤율은 50%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10% 미만으로 독일의 거의 2배입니다. 많은 가정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덜 가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에 의해 형성된 사회입니다라고 마이클 퓨어는 말합니다. 강력한 직업정신과 부분적으로는 유교적 가치 위계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은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허구의 세계가 실생활의 문제를 반영한다는 증거로 지난 10월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드라마에서의 의상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분장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어제 오스트리아 기사에도 한류를 찬양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점을 꼬집었는데 이번 독일 기사 또한 한류를 찬양하면서 한국 사회의 열악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류를 전하는 저로서는 어깨 으쓱한 기사만 내보내고 싶지만 제 신념은 양념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외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그대로 의욕을 많이 하지 않고 직역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의욕을 너무 많이 하면 그 기사가 전하는 논조가 미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편집해서 세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본처럼 자신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지적하는 점이 조금은 과장이 되고 왜곡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비판점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왜곡해서 한류에만 도취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웃는 그냥 국뽕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를 다뤘을까요? 거의 북한 이슈만 있던 우리나라에게 이젠 우리 사회 연예 산업까지 속속들이 분석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설하고 모두 즐거운 성탄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